자르고 당기고 하는 것 때문에 텐션이 있단 말이에요. 흉터가 적게 생겨요. 뒤쪽 탈모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죠. 섬세한 백 박사의 백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술, 특히 헤어라인 리프트 쪽에서 흉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정면에서 눈이 쳐져 내려오는 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위쪽 이마 쪽에 리프팅이 되겠죠. 통상적으로는 눈썹파 거상이나 상안검 수술로 늘어진 거를 일부 제거하긴 합니다만은 이마 쪽에서 늘어지는 거는 여기서 다 제어가 되지는 않으니까 위쪽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흉터 때문에 그닥 많이 시행이 되지 않던 수술인데, 현재는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흉터에 대한 핸들링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나아졌어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환자분들이 흉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정도. 옛날에는 흉터가 눈곱만큼이라도 남으면 싫어 정도의 그런 스탠스였는데, 지금은 흉터가 심하지만 않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현재는 헤어라인 리프트가 꽤 많이 시행이 되는 편이고요. 이 사람 몸에서 어떤 수술을 하고 실을 빼는 시기는 부위마다 차이들이 나게 돼요. 눈꺼풀 같이 얇은 자리들은 2, 3일 만에 뽑는 자리도 있고요. 얼굴 쪽은 대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뽑게 되고, 그다음에 몸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주쯤 지나서 뽑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근데 이마 같은 경우는 얼굴이니까 대략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실을 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일 텐데, 자, 문제는 이런 리프팅 수술들은 자르고 당기고 하는 것 때문에 텐션이 있단 말이에요. 대개는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이마 헤어라인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통상 열흘에서 2주쯤 지나서 실을 뽑는 그런 방식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봐서는 통상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도가 되고,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은 흉터는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쪽에 가깝고요. 흉터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에서는 흉터가 조금 더 커요. 피부 탄력이 좋으니까 텐션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흉터가 적게 생겨요. 그래서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 이마주름 아주 깊게 있을 때 바로 잘라내고 꼬매도 흉터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그래서 이 헤어라인 리프트들 되게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환자들에서 흉터는 그닥 문제가 되지 않는, 물론 환자분들은 제가 아주 봉합 잘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고맙긴 합니다만, 사실은 제대로만 봉합을 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헤어라인 리프트에서는 그닥 공기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탈모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마 보형물 수술의 경우가 많을 거라고 짐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마 보형물 같은 경우는 뭔가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두피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에 텐션이 가해지게 되고 탈모가 일어날 수 있는데, 헤어라인 리프트 같으면 아예 그 문제하고는 조금 벗어나죠. 왜냐하면 헤어라인 리프트는 머리카락이 있는 선 뒤쪽은 그냥 고정되는 영역이고 앞쪽에서 당겨 올라가는 영역이거든요. 그거는 뒤쪽 탈모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죠. 지금까지 헤어라인 리프트에 대한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헤어라인 리프트라고 하는 방식은 사실 적절한 환자한테 시행이 된다면 동양인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썹파 거상 수술로 충분한 효과를 못 본 경우도 마찬가지고, 젊은 환자에서 이마가 넓다든지 눈썹이 처져 내려와 있다든지 눈이 좀 시원하게 밝아졌으면 좋겠다든지 할 때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상의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섬세한 백 박사의 백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